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이템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템을 선정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템 좀 있으면 줘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좀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 선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는 드론이라는 장난감에 완전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또 TV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드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온라인 판매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사실 다소 조금 예전만 하진 않죠? 제가 따로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대박 아이템은 잠깐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지속성. 두 번째, 성장 가능성.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가운데 또 그 업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드론이라는 아이템 하나를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길면은 6개월, 짧으면 3, 4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이템을 찾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쉽게 찾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약에 듣도 보도 못한 아이템을 들고 와서 초대박을 치는 것과 기존에 있었던 아이템인데 좀 유명해요. 그런 거를 이제 뒤쫓아가서 소싱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마케팅이에요. 물건을 찾는 노력을 조금 줄이고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광고를 하려면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고 구글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회사든지.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마케팅 가운데서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은 크게 축적이 되는 마케팅과 소모가 되는 마케팅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봅니다. 비중은 처음에는 소모성 마케팅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성 마케팅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축적성 마케팅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SNS 마케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1인 미디어 유튜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팔로워를 좀 오랫동안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해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팔로워가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진성 팔로워요. 정말로 활동을 하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팔로워가 10,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거기다 포스팅을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보고 10,000명의 사람 중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면은 그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팔로워의 또 팔로워나 뭐 그런 친구들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실로 말할 수 없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마케팅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내 사생활을 노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 페이지만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홍보하거나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홍보하는 건데 사실 누가 거기서 소통을 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좀 심어주면서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늘리는 부분에 대한 그런 동영상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귀찮아서 못하고 나는 사실 뭐 SNS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해야 돼 라고 하시면은 사업을 하지 마세요. 지금 트렌드인 거를 무조건 가져가셔야지, 나는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라고 계속 핑계를 자꾸 대면서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유튜브는 사실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들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검색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대.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 안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고 뭐 맛집 검색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검색하고 이런다 하더라고. 기존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많이 안 한다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유튜브라는 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팔로워 수 10만 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지금부터 무슨 사업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 무슨 거 팔고 있고요. 이 제품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내가 좋아하는 뭔가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은 당연히 가질 것 같아요. 1인 미디어로 이제 팔로워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가 막차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마케팅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사업 아이템을 소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힘을 다 빼요. 정말 초기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거기에 힘을 다 써요. 내가 진짜 남들과 정말 다르고 차별성 있는 아이템을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힘을 다 빼고 정작 상품을 받아서 상품 페이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대충 만들더라고요. 뭐 기존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만 편집해서 하거나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싫지 않고는 좀 힘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돈까지 들여갖고 그 사람이 내 상품을 클릭하게끔 왔어요. 와서 이제 내 상품을 딱 클릭을 했는데 보자마자 3초 만에 나가버려. 그럼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쓰고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거 얼마나 허무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내 것까지 온 거는 어쨌든 돈을 써서 온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여줘야죠. 내 상품 클릭하러 왔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바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너무 대충 만들라고 마우스로 내리자마자 이거 그냥 클릭하고 X 누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는 솔직히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전환율이 낮아지고 괜히 막 애꿎은 뭐 마케팅 툴을 욕하고 내가 상품 페이지 못 만들어서 내 탓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수없이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품 상세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거를 이제 봐요. 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인지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팔아달라고, 사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그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임팩트가 없으면 고객은 딱 3초 안에 나가버립니다. 그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몇 초요? 딱 3초 안에 나가버립니다. 그럼 고객을 최대한 머물 수 있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품 상세 페이지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이 상품이 매력적이어야지만 고객이 남아요. 아니면 나갑니다. 그래서 상품이 깔끔하게 나오는 큰 사진, 정말로 상품만 나오게 할 수 있는 큰 사진, 설명은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설명은 제외하시고 딱 직관적으로 이 상품이 뭐 하는 상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을 잘 찍어야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움직이는 GIF 파일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갖고 상품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상품을 뭐 착용하고 있거나 상품을 쓰거나 그런 뭔가 그런 짤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림이 움직이면서 신기하니까 조금 더 머물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는 장점에 대해서 그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뭔가 그림으로써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아서 보여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으면은 꼭 제작해서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사람이 그림으로 보는 거랑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딱 보여주면은 정말로 깔끔하게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툴을 다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릴 때 이 세 가지를 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알고리즘이 얘는 그래도 정성을 다했고 그래도 표현하려고 많이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노출 빈도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동영상 광고도 같이 넣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게 동영상 광고를 찍은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SNS에다도 올려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도 광고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광고하고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또 광고를 하면서 계속 광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원래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 말고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한 다음에 할인율을 엄청 때려갖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세팅을 해놔요. 한 50% 세일, 뭐 아니면 10,000원 할인, 20,000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격 할인 폭을 좀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게 사야 하는 때인가? 지금 가격이 정말 저렴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넣어달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품 상세 페이지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 설득의 과정을 정말 기승전결로 쭉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보여주는 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들면은 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가 먼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에다 계속 추가로 더 뭔가 컨텐츠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한 번은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고 계속 그리고 구매평이 쌓이고 후착성인 마케팅 툴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템 소싱보다 이렇게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하다 보면은 제 말대로 하다 보면 또 막히는 부분이 또 와요. 그런데 그 막히는 부분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능력도 올라갈 수 있고 경험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바로 사업이고요. 문제 해결의 끝은 결국 수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